안녕하세요. 한창 꽃다운 20대의 나이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은 30대 중반이 되어버린 애들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올리게 될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네요. 매일 올라오는 사연 듣기만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사연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나이 21살 때 만화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좋아하는 만화 원 없이 보는 낙으로 나름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딱히 취업할 만한 곳이 없어 잠시 아르바이트 하던 일이 2년 동안 하게 되었었네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저희 만화가게에 2달에 한 번씩 정수기 관리를 해주시던 직원분이 있었습니다. 딱 봐도 저와 비슷한 나이대인 것 같아서 몇 살인지 물어보니 25살이었고 깔끔한 외모에 여자들 좀 꼬일 것처럼 생겼던 이 남자는 정수기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 밝은 모습과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말주변을 가지고 있었네요. 가끔 올 때마다 항상 친절하게 웃어주는 모습에 영업인 건 알고 있었지만 그런 모습 싫지 않아 자주 대화했어요. 만화가게 오는 분들 중 삭막한 아저씨들과 백수들이 90%였던 남자들만 보다가 2달에 한 번은 정상적인 남자와 잠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다 보니 결국 저희 둘은 눈이 맞아 연인 사이가 되었네요. 하루의 일을 마치고 항상 만화가게로 퇴근하는 남자친구가 고마웠고 함께 만화책을 같이 보며 컵라면과 단무지 하나 나눠 먹는 그런 사소한 데이트마저도 행복했었던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평생 함께 한다면 행복하게 살 것만 같았던 그런 날들이 지금은 추억으로 남아버렸고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네요. 예전에 자상하고 항상 밝은 이미지만 심어주려고 했던 그런 멋진 남자는 어디 가고 길거리 걸어갈 때도 손 한 번 잡아주지 않는 무뚝뚝한 남편으로 변한 모습에 항상 서운하게 생각하며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애 둘을 키워오다 보니 남편도 사회생활에 지쳐 찌들어 있는 모습과 매일같이 쓰러져 자는 모습에 안쓰럽기도 하지만 저도 집에서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매일 반복되는 육아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말도 못할 정도로 싸운 적도 많았죠. 그러다 보니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고 아이들 커가는 모습 보며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낮잠을 자거나 새벽밤에 조용한 거실에서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어 부업도 하고 있습니다. 가진 거 없이 시작해서 그런지 결혼한 지 15년 정도 되었는데 크게 변화된 건 없네요. 그래도 원룸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21평 주공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4년 정도 후에 저희 가족이 꿈꿔왔던 30평대 아파트로 이사갈 수 있도록 돈을 열심히 모으는 중이었죠. 얼마 남지 않은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날이 빨리 오기만을 기대하면서 악착같이 살았던 제 인생. 불행하게도 최근에 생각지도 못한 저희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그냥 용서해주고 눈 감고 살아야 하나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동안 남편이 저질렀던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을 벌일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어 용서해주기도 싫어지네요. 무릎 꿇고 용서를 빌며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말을 눈물을 흘리면서 다리 잡고 애원했지만 그동안 믿었던 남편의 배신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저는 일단 이혼 서류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직 3개월의 숙려 기간은 남아있어 아이들 때문에 지금도 고민은 하고 있네요.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남편은 지금까지도 정수기 업체에서 열심히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꽤나 인지도 있는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친척분들도 남편이 판매한 정수기 쓰며 만족하고 있고 저희 엄마도 만족하며 쓰고 계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도 인성 좋기로 소문이 나 있어 소개도 꽤나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요. 그만큼 사은품도 좋은 걸로 신경을 쓰다 보니 버는 돈과 비례해서 나가는 돈도 꽤 많았습니다. 정수기 업계도 워낙 경쟁률이 치열해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결정하시는 거라 다시 전화 오게 하려면 남들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맞춰드려야 하기 때문에 실적 채우기에만 급급한 날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정수기 업체라고 정수기만 판매하는 건 아닙니다. 공기청정기, 비데, 건강식품 등등 정말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입소문이 정말 중요한데요. 사은품 하나 해드려도 확실하게 해드려야 다른 부수적인 것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전일 때도 있다 보니
힘이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리고 늦게 들어올 때도 있고 바쁘다 보니 저희 가족들 정수기 관리가 늦어질 때도 있습니다. 가끔 지나치고 다음 달에 하게 되는 날도 여러 번 생기게 되었네요. 다들 이해해 줍니다. 크게 지장 생기는 거 없으니 그저 남편 하는 일이 잘 되기만 바라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워낙 바빠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가끔 물맛이 이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도 자주는 찾아뵙지 못해서 주말에 시간 내서 아이들 데리고 혼자 살고 계신 엄마 집에서 자고 오는데요. 저희 친척분들은 한 동네에 살고 계셔서 정수기 관리가 잘 되는 반면 엄마는 약간 외진 시골 쪽에 계셔서 남편이 담당하는 구역에서 벗어났지만 남편이 따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엄마 집까지 차로 오려면 30분 정도 타고 와야 하죠. 그러다 보니 엄마 정수기 하나 관리하려면 그만큼 시간을 내야 해서 자주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 거고 저희 집과 같은 정수기여도 물맛이 달라지는 현상까지 발생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엄마 집에 도착했는데 정수기 물맛이 좀 이상해. 비릿한 새 맛이 나는 것 같은데? 정수기 관리가 좀 안 돼서 그런 건가? 아니야. 거기 필터 갈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 몇 달 관리 못했다고 물맛이 변하거나 그러지 않아. 거기가 시골이라 수질이 좋지 않은 편이다 보니 정수기 필터가 금방 막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관리하러 갈 때마다 필터 계열수에 맞춰서 갈아줘야 하는데 임의대로 사비 들여서 필터 갈아주고 있어. 다른 곳보다 자주 갈아주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장모님께 물어봐. 갈 때마다 필터 갈아드려. 그리고 좀 찝찝하면 아이들은 생수 사서 먹여. 내가 이번 주에 다시 가서 확인해 볼 테니까. 알았지? 아, 그런 거야? 엄마가 옆에서 올 때마다 필터 갈아줬다고 하네. 시골이라서 필터가 금방 안 좋아지는구나? 난 그런 것까지는 모르니까. 지하수 물이다 보니 그 안에 철 성분이 많아서 필터가 금방 막히는 거야. 저번에 수질 검사도 해드렸는데 문제는 없었어. 우편으로 서류 갔을 거야. 시험 성적서에 다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봐봐. 그리고 장모님 좀 바꿔줘봐. 저번 달에 찾아뵀어야 했는데 워낙 바빠서 못 갔네. 이번에 내려갈 때 건강식품이라도 챙겨 드려야겠다. 엄마에게 전화 바꿔주자 밝은 목소리로 반갑게 김서방 보고 싶다며 항상 신경 써줘서 고맙다고 좋은 말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 말대로 수질검사 시험 성적서는 모두 정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상태의 물맛은 이상했기 때문에 엄마와 아이들이 먹을 생수를 일단 사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주말에 남편이 다시 왔다 갔고 필터 교체하고 갔다는 엄마의 전화에 퇴근한 남편에게 고맙다며 좋아하는 음식 한 상 차려줬네요. 그런데 최근 들어 엄마가 배가 자주 아프다며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셨고 걱정되는 마음에 같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 식수나 식품 등에 의해서 전파되며 전염성도 있기 때문에 집안의 위생 상태를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곤 엄마에게 최근에 먹었던 음식들에 대해서 물어봤으나 크게 문제될 만한 건 없었네요. 하지만 약을 먹으며 시간이 지나도 엄마의 상태는 점점 더 심해졌고 결국 다시 입원까지 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검사를 받게 된 결과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의 증상이 심해지면서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심각하게 감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신장이 불순물을 제대로 걸러주지 못하게 되자 독이 쌓이게 되면서 신장 기능이 50% 이상 손상이 되어 완전하게 회복하기 어렵다며 투석과 수혈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의 경우 대부분 약을 먹게 되면 이 정도까지는 오지 않고 점점 괜찮아지는데요. 어머님 같은 경우 좋아지시기는커녕 더 안 좋아지셨네요. 제대로 된 조치 하신 거 맞나요?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엄마에게 물어보니까 모든 음식은 다 익혀 드셨다고 했어요. 집에 혼자 계시는데 음식을 많이 해놓고 드시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먹을 만큼만 드셔서 상할 것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 말고는 따로 드시는 건 없으세요. 그래요? 식품이 아니라면 식수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오염된 물을 지속적으로 드신 건 아니고요. 오염된 물이요? 저희 엄마 정수기 쓰세요. 그리고 필터도 자주 교체하고 신경 써서 관리해주고 있고요. 정수기라 해서 대장균이 발생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뉴스에서도 몇 번 나온 적이 있을 정도로 오염될 이유 충분하니까 수질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너무 충격적이고 믿을 수 없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도 믿을 수 없는 결과에 너무 놀란 나머지 수질 검사 신청을 했고 일이 많이 밀려 있어 늦게 들어간다며 나중에 병원에서 대화하자고 하곤 끊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마랑 맛있는 음식 먹으며 수다 떨었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생기니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배가 고프다며 칭얼거려 가까운 김밥집에 들어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몇 가지 시켜 밥 먹이고 나온 김에 엄마 집에서 급한 대로 필요한 물건 몇 개 챙겨오기로 했네요. 배가 좀 불렀는지 아이들은 좁은 차 안에서 금세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달리는 차 밖에서는 제 마음을 알고 있는 건지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엄마 집을 바로 앞에 두고 신호가 걸려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안에 불이 켜졌고 환해지는 방을 보고 순간 너무 놀라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네요. 도둑이라도 들은 건지 엄마 집에 들어갈 사람이 없는데 불이 켜진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천천히 엄마 집으로 차를 몰았고 조금 멀찍이 차를 세워 아이들 자는 거 확인하고 차에서 조용히 나와 엄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는 남편 차가 있었고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집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어 조금 열려있는 문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쳐다보니 그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도저히 남편을 용서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보고 말았네요. 정신없이 정수기물을 전부 다 빼버리고 그 안을 열심히 닦더니 정수기를 거의 분해하다시피 청소를 하면서 하는 말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아유, 3년밖에 안 된 폐필터였는데 이게 뭔 난리냐? 수질 검사도 다른 정수기물로 검사받았던 건데 정말 미치겠네. 왜 하필 그때 장모님 집에 와서 이런 곤란한 상황을 만든 거야? 그래도 전에 필터는 5년 된 거고 이건 3년밖에 안 된 필터인데 필터 안이 심각했었나? 아유, 이제 장모님 필터도 못 팔아먹겠네. 그래도 다른 필터 팔아먹은 건 많으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 한 5년 만에 새 필터를 처음 교체하는 건가? 어차피 병원에 계실 텐데 팔아먹을 수 있는 필터 껴버리니 정말 아깝네. 부수입 좀 얻으려다가 병원비가 더 나오겠다. 아유. 혼자 투덜거리고 있는 남편의 혼잣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 저는 손발이 덜덜 떨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는 다시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고 달리는 차 안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동안 엄마 집에 갔을 때마다 느끼게 된 물맛은 수질 문제가 아니었고 새 필터가 아닌 폐 필터를 껴준 남편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수질 검사까지 거짓이었다니 이 상태로는 병원에 있을 수 없어 일단 집으로 다시 들어왔고 아이들을 재운 뒤에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에야 들어온 남편은 놀란 듯이 병원에 있어야 할 저를 보고 당황해하며 제 눈을 피하면서 말까지 더듬거리기 시작했네요. 금방 옷 갈아입고 병원에 가려고 했다는 말에 아이들도 지쳐있고 친척분들도 병원에 있어서 오늘은 집에서 쉬고 내일 가자며 아무렇지도 않은 척 힘들게 정신 부여잡고 일단 상황 넘겼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남편은 출근하면서 저녁에 병원으로 바로 온다며 수질 검사하는 사람 올 거니까 전화 오면 약속 시간 잡아 가보라는 말을 하고 급하게 현관을 나섰네요. 어차피 수질은 정상으로 나오겠죠. 전날에 엄청 깨끗하게 모든 일을 처리했으니까요. 그렇게 아침에 아이들 아침밥 차려주고 있는데 수질 검사하시는 분께서 전화가 왔고 엄마 집에 들어가 정수기 상태를 확인하더니 놀란 눈으로 정수기가 진짜 깨끗해서 이런 물에서는 대장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닐 것 같다며 물통에 정수기 물을 담아 일주일 이후 우편으로 시험 성적서 도착한다는 말을 하곤 현관을 나서려고 하자 잠시 시간 좀 내달라고 양해를 구하곤 함께 저희 동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척분들 정수기도 수질 검사해달라고 말했고 그렇게 일주일 후 수질 검사한 우편물이 도착 후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엄마의 정수기는 정상으로 나오고 나머지 친척분들의 정수기는 모두 식용 불가로 나오는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보고 말았습니다. 친척분들 난리가 났고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을 진지하게 대화한 후 정수기를 잘 알고 계시는 엔지니어 분을 불렀고 그렇게 정수기를 확인한 결과 친척분들의 필터는 다른 가정집에서 사용하던 필터인 것 같다며 보통은 필터에 바코드가 있는데
없는 걸로 봐서는 한두 번 해본 사람은 아닌데 이런 심각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냐며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곤 정수기에 붙어있는 관리표를 보더니 엔지니어 분께서는 저희 남편을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놀랐고 자기가 대신 죄송하다면서 다음날 필터 모두 교체해주겠다며 남편에게 전화하려고 하자 일단 비밀로 해달라고 말했네요. 그렇게 친척분들 모두 생수를 먹게 되는 충격적인 상황이 오게 되었고 저는 남편에게 병원이 아닌 집으로 오라고 문자 한 통 보냈습니다. 저녁 늦게 집에 들어온 남편은 제 눈치를 살살 보며 수질 검사한 거 결과 나왔냐는 말에 조용히 보여줬고 모두 정상으로 나오자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더니 정수기에는 아무런 이상 없다며 되려 당당한 표정으로 저를 대하는 남편의 모습에 더 이상 참지 못해 다른 수질 검사 결과들을 남편 얼굴에 던져버렸네요. 당황한 듯 펼쳐져 있는 결과 보고서들을 보더니 흠칫 놀라며 저를 쳐다봤고 그제서야 잘못했다며 바로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잘못한 모든 일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니 잠시만 기다리라며 급하게 밖으로 나가서 무언가를 들고 다시 들어와 제 손에 쥐어주더니 자기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았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준 물건은 통장이었습니다. 그동안 엄마와 저희 친척분들 필터 교체 안 하고 몰래 팔아서 모아둔 돈들이라고 다시 돌려주겠다는 충격적인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했네요. 언제부터 이런 짓을 했냐고 물어보니 그 기간이 10년이었습니다. 꽤나 쏠쏠한 금액으로 대팔 수 있고 1년 무상으로 필터 교체해준다는 말에 혹하고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아 이런 식으로 여태껏 팔았다고 하네요. 온몸에 힘이 빠졌고 너무나 화가 나 더 이상 이런 남편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어서 이혼서를 건넸습니다. 이혼서를 보고 엄청 놀라서는 절대 이혼할 수 없다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싹싹 빌었지만 병원에 누워 계신 엄마와 그동안 남편 믿고 마음 편히 물을 마셨던 친척분들 생각하면 이 문제는 절대로 용서할 만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친척분들 모두 남편을 상대로 고소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동안 함께 서로 믿고 의지하며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너무나 큰 실망을 안겨준 남편의 잘못된 행동 한 번조차도 용서해줄 수 없을 정도로 일이 너무 커진 상태였습니다. 수석받고 있는 엄마를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친척분들 얼굴 볼 면목도 없습니다. 지금은 이혼한 상태이고 3개월의 숙려기간에 들어갔습니다. 위자료, 정신적 피해보상 이런 건 당연하게 받아야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아빠 왜 집에 안 들어오냐는 말에 일이 바빠서 그런다고 말했지만 언젠가는 솔직하게 말해야 하는데 어떻게 상황을 정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을지 인생 경험 많으신 분들께서 답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답답하기만 하네요. 잘 자고 있는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불쌍한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